도계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계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계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계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계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계안입니다. 자, 오늘은 그간 밀려났던 그 PT 분들의 질문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그 질문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사진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주시면은 조금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질문은 이런 물건을 하나하나 해설해 주려고 질문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하시는 것은 물건 검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실무를 우선으로 연습을 시키는 와중에 그래도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하자. 그죠? 그런 해결을 어떻게 이렇게 영상으로 해드리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해설해 주는 게 아니다는 게 지금 물건을 해설해서 언제 어느 천년의 고수로 만들어주고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통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물건을 이렇게 막 찍어가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뭐 해독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냥 알고 싶은 거를 어떤 질문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런 거는 우선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도 2번 수정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질문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선은 뭐 이런 질문은 우선 쭉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배당이 어려운지요. 이러면 저 한참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공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물건 검색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물건 검색 시 생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편견을 타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을 놓치고 이게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흔히 있는 질문 중이죠. 이런 거를 공부하거나 이런 거에 마음을 쓰면 어떻게 1분 안에 한 물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자꾸 불가능한 쪽으로 자꾸 훈련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PT 훈련 과정의 교육에 대해서 PT 영상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는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그런 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밑에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아이고야. 예, 질문.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다고 나오는데 대항이 있고 배당도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보증금하고 월세를 낸다고 해서 대항력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배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집의 경우에는 전세금 얼마만큼은 최소한 보장해 주는데 상가는 그런 게 없는지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내진 그 스피드 옵션이죠? 예, 여기 있죠?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말씀한 대로 최우선 변제 금액,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에 관한 그 일정액에 대한 어떤 표가 여기 있습니다. 표.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는 대항이 없고 하고 배당 얘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법이 부여하는 선물입니다. 선물. 임대차는요. 채권입니다. 채권은 물건보다 뒤지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죠. 그런데 온 국민이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뭐가 떨어지죠? 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입자, 서민의 어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임대차 보호법이고, 그러면 어떤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을 성취하는 사람에게 대항력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임대차에서는 뭐죠? 전입, 신고, 플러스 뭐죠? 점유. 상가 임대차는 뭐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 플러스 점유. 이렇게 이거를 하게 되면 2월 1일 날 이걸 하게 되면 2월 2일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대항력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한들 여기 있는 전입신고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없는 것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배당이 안 됐는지, 배당을 하고냐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는 임차인의 자유입니다. 임차인 마음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배당을 했는지 또는 배당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또 후순위로 밀리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사실과 대항력과 배당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요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2죠. 등기부 현황의 소멸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소멸 기준은 외우세요. 압류, 가압류, 또 뭐가 있죠? 예,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 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6가지가 혼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우선적인 거가 말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압류 2월 1일, 근저당 3월 1일, 담보가등기 4월 1일, 가압류 3월 3일 이렇게 되면 어느 게 최우선 그 소멸 기준이죠? 요게 되는 것이죠. 쉽죠? 지금 여기에 적힌 것들은 다 어디에 적혀 있어요? 등기에 적혀 있다. 그러니까 등기상에 있는 것 중에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이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지금 스피드 옥션에 검색하는 것 중에서 이런 6개가 있는 걸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소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소멸 기준이 갖는 의미는요. 여기가 소멸 기준이면 이건 어차피 권리 분석 시간에도 나중에 이제 녹음을 할 겁니다. 그 스마트폰 때문에. 소멸 기준 위에는 인수, 여기를 소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지. 그죠? 소멸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니까 소멸 기준이에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날짜예요, 날짜. 날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날짜가 빠른지 늦은지 분간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요거는 2008년 3월 1일이고 요거는 2009년 2월 1일이면 어느 게 빨라요? 당연히 이게 빠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 분석은 정말 아무나 한다는 얘기를 아시겠어요? 그냥 날짜 순으로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래에 있는 권리자는 생긴 돈을 알아서 나눠 먹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생기는 거니까 고민만 하시면 되는데 추리를 한다 이게. 상상을 하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랑 관계없다. 나눠주는데도 법이 있고 있어요. 그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권리분석 공부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리분석 먼저 시켜놓으면은 이상한 길로 실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뭐 가벼운 어떤 성공담들 있잖아요. 경매 성공담들. 그런 거는 진짜 속된 말로 개나 기동이나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PT들은 뭐가 달라야 되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학습 효과를. 이미 여러분이, 이미 그 학습 성취를 하셨고, 낙찰받은 물건들을 보면 대단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냥 이 과정을 통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탁탁 반응하지 않고 그러네요. 어제도 그러더니. 자,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가요, 이게? 예. 두 번째 질문. 아파트는 전입이 한 명밖에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하셨네요. 자, 아파트는 전입이 한 가구밖에 안 된다고 들었다. 요런 거를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법이다. 전에도 보면은, 제가 초창기에 경매할 때 보면은요, 경매에 관해서는 이상한 법과 이상한 학설,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디 지하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전입은 한 가구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주민등록법이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처럼 2명이 들어올 수 있는지요? 당연하죠. 10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택 임차인과 임차인 전체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예. 주택 임차인이라면은 여기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A의 와이프가 B고 그 다음에 A가 C, D라면 이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죠? 그지만 요 사람들은 뭐야? 임차인 가족이지. 임차인 전체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계약서상에 나타난 사람이 임차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분 매각인데 지분 매각의 경우에 낙찰을 받게 되면 임차인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네. 전세금이나 월세를 받는 것은 나눠서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야나 토지의 지분 매각일 경우에 땅을 선을 그어서 얼마까지 매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분만 하는 겁니다. 예. 지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 노름일 뿐입니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땅이면 여기까지 너 A 여긴 나 이런 게 아니고 어딘지 모르지만 요렇게 짜겠지 요렇게 짜겠지 요렇게 짜겠지 모르지만 2분의 1의 권리를 행사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당연히 지분 매각을 해서 소유자가 A, B인데 여기에 이제 이 집에 임차인 C가 들어오면 당연히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과 그죠? 그 다음 월세가 있겠죠. 당연히 A
권리를 행사해서 얘 둘한테 받아야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질문해 주시니까 사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또 버그가 났네요. 자, 질문. 빌라의 경우에는 한 집에 두 가구 이상의 전입이 가능한지, 아파트는 한 가구만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옥션 사이트에 나오는 임차인과 권리 금액의 내용이 나름대로 검증을 거치고 올라오는 것인지, 조사한 대로 올리는 것인지요.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집의 시세가 9천밖에 안 하는데 두 사람이 들어와 있고 거기다 7천이나 보증금을 걸고 있다고 표시를 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물건이길래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 9,600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9,600이라고 돼 있고, 빌라에 임차인이 들어온 건 2014년 4월이고, 2,000, 5,000 이렇게 박병수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는 임차인이고 하나는 전세권자로 이렇게 돼 있네요. 박병수 씨가. 그죠? 근데 여기 보면 101호 임차인 A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전입한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아니죠. 요거는 가짜니까 아마 5천만 원만 길 겁니다. 5천만 원만 형성될 거예요. 지금 궁금하신 거는 시세가 한 9천 남짓한 거가 두 개 합쳐서 7천이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는 정상이 아니다. 요거는 경매를 당한지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검증을 거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물건을 많이 검색하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물건 명세서나 이런 거를 보면, 또는 현황 조사서, 물건 명세서,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A인데,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리신고. 하나는 뭐로 되어 있어요? 현황 조사로 되어 있어요. 그죠? 현황 조사는 누가 하죠? 집행관이 한다. 집행관이 조사한 것이고 권리신고는 A가 직접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검증을 거쳤는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집행관이 조사한 것과 직접 한 거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직접 할 때는 당연히 거기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는 현황 조사를 했다고 쳐도 이 사람도 탐문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직접 계약서를 받거나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또 떠오르실 거예요. 검증이 안 된 걸 믿고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경매 공부 좀 하면 알게 돼요. 하다 보고 그 물건이 어떤 상황들을 자꾸 겪다 보면 그런 질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현재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이런 질문은 하나하나 일일이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건 검색에 더 매진을 하셔야 된다. 자, 보통 아파트 같은데 유찰이 많이 되는 이유. 자,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물건 검색 능력을 키우라고 그랬지, 물건을 많이 보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지, 이런 이유 설명하고 연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보시면 돼요. 4억 3천이 1억 7천 된 것도 있었네? 믿음기라서 그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쭤봤으니 물어볼게요. 4억 3천이 1억 7천이 이렇게 된다면은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슬쩍 보면 빨간 걸로 써졌잖아요. 유치권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골치 아픈 건이다 보니까 한두 번 더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유치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런 거에 심력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은 검색하다가 물건 자체가 특이해서 자체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파트는 낙찰이 상당히 잘 되는데 어떤 특이사항도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여요? 빨갛게 유치권이라고 써져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러 번 유찰되어 1억까지 떨어져서 이해가 안 돼서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지 않았을 텐 말이죠. 맞습니다. 금방 보이죠? 지금 저 같은 경우가 위치권이 바로 보이고 이런 거가 물건 검색 능력의 결과물입니다. 물건을 검색하고 수천 건을 일시에 검색할 능력이 생기다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놓쳐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슬쩍 보면 알게 되죠. 그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이 한 장이죠. A4지 한 장 들고서도 여기에 써진 글을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손으로 낡도록 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만큼 어떤 언어 해독 능력과 해독 능력 또는 인지 능력, 그 다음에 판단 능력, 이런 직감, 직관력 이런 것들이 개발이 지금 여러분들은 안 돼 있는 겁니다. 뭐 투자도 판단력이 제일 중요하죠.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산사태가 나서 돌덩이가 굴러오면 보면서 하고 안 보고 깔려 죽은 놈도 있지만 보면서 하면서 깔려 죽은 놈도 있어요. 하지만 보면서 바로 살 길을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 길로 가면 사는데 하면서 핸들을 안 움직이는 놈도 있고 저 길로 사는데 하면서 핸들을 움직이는 놈도 있고 어떤 판단도 없이 뭐가 휙 날라들어오니까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놈도 있다. 그것마다 이렇게 사람이 차이가 나듯이 이 경매에도 그런 어떤 상승의 경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제 모르는데요. 다른 반응하고 달리게 PT라는 것은 제가 말씀한 상승의 경지를 기우는 이거를 와야 돼요. 어떤 감각을 키워야 되는 감각. 이 감각은요. 안 키워져요. 어디 가서 감각 키우는 학원 있으면 가보세요. 한번 있는지. 경매 학원 중에. 없습니다. 감각을 키운다? 감각이 뭔지도 모를걸요. 그런 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우선은 검색에 열중을 하시라. 왜? 지금 이 훈련 기간이 지나면 훈련 기간이 지나잖아요. 검색 잘 안 합니다. 따로 할 시간이 나중에 깨달음이 있겠지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니면 성취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경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됩니다만은 이제 다 답변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의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요거는 요거 아닌데 아까 이거는 어제 해드린 거죠? 어제 해드린 PDF고요. 이건가? 예, 요거네요. 요거를 PDF로 잠깐만. 요겁니다. 네. 글씨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키웠습니다. 나름 이렇게. 이것도 이제 어떤 PT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상중일 때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메일로 해달라 해서 이메일로 받은 겁니다. 이분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주인이라는 정재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요 밑에도 전소유자 오명환이 존재하죠. 이랬을 때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구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94년에 정재승이 소유권이 됐다가 정재식이 낙찰을 99년에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정재식 아닙니까? 소유자는. 근데 이상하죠? 99년도에 정재식이 낙찰을 받았으면 이때 이미 명도가 끝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3년이나 지나서 한 2년 10개월 정도 지나서 2년이 넘죠? 전 주인인 정재승이가 전입을 또 해요. 그럼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느낌상 정재승, 정재식은 형제지간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됐든 전 주인인 정재승은 2002년도에 전입을 해서 이 사람은 2002년도 1월 20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맞지 않습니까? 1월 2일, 1월 20일, 2002년 1월 20일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임차인.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2005년 이게 압류가 말소 기준이니까. 그죠? 소멸 기준이니까. 이 정재승은 뭐예요? 선순위지. 전 임차인이 전 소유자지만 어찌됐든 대항력은 2002년 1월 20일 날 생기죠. 그러니까 압류보다 빠른 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재승은 뭐다? 선순위 임차인이다. 선순위 임차인이다. 정재승은. 아시겠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건이에요. 파일이 커서 그런지 PDF 파일이 인식을 잘 안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오명환이 2012년 7월에 매매했다가 2012년 7월 30일 전입을 한 거예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전입을 했겠지. 맞죠? 오명환이 집이니까 자기가 전입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자면서 이 집에 오명환이 소유자니까 당연히 전입을 했겠죠. 임차인으로서 전입한 거예요? 소유자로서 전입한 거예요? 소유자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가 있으면서 8월에 근저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8월에. 그죠? 자기가 있으면서. 그러다가 여의치 않아서 조명환한테 판 거예요. 조명환한테 팔았어요. 그죠? 조명환한테 매매했어. 그러다가 이제 경매를 당한 케이스죠. 자, 보세요. 오명환은 계속 소유자로 존재하다가 언제부터 세입자로 됐죠? 언제부터? 조명환이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임차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7월 31일이 전입일자로, 현 전입일자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7월 31일은 소유자로서 전입한 거고, 임차인으로서 전입인 거는 조명환한테 매매한 9월 25일. 이때, 아무리 빨라도 이때 임차인이 된 거죠. 누가? 오명환이. 그러면 9월 25일 날 전입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이날 했다고 해도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죠? 9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오명환은 서류상에는 2012년 7월 31일로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가도 2012년 7월 31일만 뜨죠. 9월로는 안 떠요. 2012년으로는 9월로는 안 떠요. 왜? 7월 달에 전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뭐예요?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로 보인다. 요거는. 하지만 이때는 소유자였고 임차인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9월 26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요거보다 요게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오명환은 여기서는 중요한 건 오명환의 7월 31일은 소유자로서의 전입일자고 오명환은 조명환한테 판매한 9월 26일부터 새로운 임차인으로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명환의 전입신고는 7월 31일이 아니고 9월 26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무진새마을 근저당보다 후순위다. 그래서 오명환은 전소유자지만 여기서는 후순위고 아까 거기에서는 선순위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자, 뭐 어렵지 않는 내용들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